잘 되시죠? 네? 어느 시점에 네. 대학원 공부일 수 있는데 포토테라피라는 것을 접하게 됐고, 이제 그게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사진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포토테라피라는 영역을 이제 계속 파기 시작한 거죠. 원래 있었고, 포토테라피는 뭐 누구의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으면 누구나 네. 포토테라피스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포토플레이는 뭐냐면 마당놀이와 비슷한 거예요. 마당놀이. 예를 들어서 무대에 있는 배우와 관객의 둘이 양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마당에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플레이는 뭐냐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지만 찍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찍히는 사람도 주인공이 되고 찍는 사람도 주인공이 되네.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건데, 포토플레이라는 것은 하나의 포토테라피의 실행편이에요. 실행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그 무게 있는 말하자면 장편 정도 되는 거죠. 두꺼운 책으로까지 가지 않고도 계속 섹션을 나누어서 이북으로 한 80페이지 분량, 사진에다가 짧은 글로 정리하는 것은 내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거기다 이제 품어내는 건데, 제가 전시는 하지 않지만 저는 항상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북이라는 것은 인터넷 웹상에 상설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값도 저렴해요. 1,000원이에요. 1,000원 내고 전시에 관람을 하는 거죠. 아주 냉정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냈고 자기는 자기 책처럼 어떤 작가의 내용을 훔쳐보기 내지는 그걸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인데, 제가 포토플레이라는 책을 쓰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게 개념에 대한 정리가 끝났어요. 왜냐면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안에 섹션이 더불어 함께함, 여러 명이 같이 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역할놀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보면 뭐 익선동에서 근대의상, 경복궁에서 한복, 뭐 이런데 그 전주 같은데 한옥마을 가면 뭐 교복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입으면 그 사람 속으로 빠져들어요. 근데 그 입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남기는 거죠. 그 다시 계속 그거를 곱씹는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타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어떤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내가 체험하지 않은 부분들을 그런 환경이라는 건 의상일 수도 있고 그 분위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청바지를 입으면 바닥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장 입고 바닥에 앉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군복 입고. 그렇죠. 군복 입으면 이상하게 반항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어떤 역할이라는 하나의 그 환경들의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역지사지와 또 타자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만나다예요. 결국 기결점은 나를 만나던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 그래서 포토플레이는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나를 생각하게 하는, 나에게 깊이 내 생각과 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 지향하는 것들을 나에게 집중시키는 작업이죠. 제가 기업의 강의나 이제 관공서 강의를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제 스타일상 뭐 하나하나 몇 프로는 어떤 일을 하고 프로는 이거 따지진 않지만, 재밌는 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강의를 많이 하는데, 결국 제가 포토테라피스트라는 이름과 그 시점은 아마도 세바시 출연이었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거를 검색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개념이 좀 컸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느 시점부터는 강의를 들은 사람들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온 건데, 지금 이제 많이 가는 곳은 기업하고 관공서로는 어디를 가냐면 농업기술센터. 근데 올해 한 12월부터 이제 어촌으로 또 확장이 됐어요. 어부들, 농부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사진 인문학 강의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포토테라피 영역으로 가는데 제 강의의 특징은 강의 중에 사진을 찍어서 그걸 프린트해주고 그거를 그 사진을 화면에 띄워놓고 그 스스로가 글을 말하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사진을 나중에 강의 끝나고도 인화된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서 계속 보게 되는 결국 따지면 자기 성찰 같은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 바라봄. 그게 이제 포토테라피고, 포토테라피라는 개념 속에 하나의 실행표는 포토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에는 포토플레이 항상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북으로 포토플레이라는 거 책도 냈고, 그래서 그 책 속에 그걸 개념화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지금 강의, 뭐 사진 찍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소그룹 프로그램, 6주, 12주에서 이제 포토테라피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힐링에 대한 개념도 있고, 아니면 나를 찾는 건데, 중년 여성들이 이제 자기 어떤 직업 내지는 하고자 하는 일의 방향성, 뭐 이런 것들까지도 스스로 찾아나가게 하는 방법을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 그리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여행. 여행도 이제 하나의 포토플레이자 뭐 포토테라피 힐링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북. 책을 쓰는 거죠. 브랜딩 이북에서 사람을 브랜딩화하는 작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역, 섬, 어느 도시, 어느 마을 이렇게 해서 지금 끊임없이 확장이 되겠네요. 지금 21권째 이번에 제주도께 나와요. 제주도권은 제목이 좀 색달라요. 마주침, 전설의 탄생, 제주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이제 그것도 표현하는 방법도 약간 다양하게 해서 결국은 모든 창작의 개념이고, 인간은 창작을 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오죠. 계속 안에 있는 걸 품어내는 거니까, 제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이렇게 안에 품어져 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품어내야 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거죠. 저한테 뭐 바쁘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면 일단은 기준은 기준은 즐거움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쿠바에 한 12일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쿠바 사진 올리면 계속 여행 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1박 2일로 여행 갔다 와서 몇 곡지의 사진을 블로깅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보고 매일 여행 가 있는 줄 알고 집에 안 들어오는 줄 알고, 그래서 제 딸 친구가 네 아빠처럼 그렇게 살려면 결혼하면 안 됐다, 막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있다는데 저 가정에 충실하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와이프가 완전히 인정은 않지만 저 충실한 사람이에요. 뭐 그게 제 살아가는 어떤 뭐 내용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뭐 사진으로 다 내 삶에 대신할 수 있는 건 사진이죠, 결국.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 영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또 다른 하나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시장의 개념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뭐 저는 대학 생활을 사진으로 시작했었고, 전공 자체가 사진학과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했었고, 뭐 군 생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뭐 자생적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차별하거든요. 디퍼런트. 이게 아니면 블루오션적인 것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레드오션이 레드오션. 아주 치열함 속에 있는 거,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경쟁력은 경쟁하지 않는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쟁하지 않는 것. 그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을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을 계속 풀어내는 거죠.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실행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장점이라면 실행력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남들은 머리 좋은 사람은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래. 누가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계속 ing,
성장 중 이런 거예요. 전혀 닮지 않은 해석의 체계,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 유동 이 안에 있는 단어가 이 사진하고 접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진은 접목이 돼요. 왜냐?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이 포용성이 이 안에 있는 문장과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게 어떤 걸 붙여도